신랑 신부가 된 기념으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시부모가 답례로 신부에게 주는 것이라는 예물에 관한 팁을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예물 관련 팁을 드릴게요. 예물 관련 팁 첫 번째, 남들이 한다고 다 하지 말아라예요. 남들이 한다고 다 하지 말아라. 이 얘기 말은 정말 쉬운데요. 막상 웨딩 박람회를 가거나 눈앞에 보석들이 반짝이거나 결혼을 앞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디 거 뭐 받았어. 나는 이번에 무슨 몇 부 반지 받았어. 무슨 귀걸이 목걸이 세트 받았어.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혼돈스러워져요. 나의 예산은 우리의 예산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왜 저 사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나도 저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는 실수를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옷장에 고스란히 목걸이 3종 세트가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그 목걸이 3종 세트가 아닌 다른 물건을 샀더라면 내가 지금쯤 더 많이 애용하고 잘 썼을 텐데 왜 그때 먼저 결혼했던 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조금 해요. 그래서 드리는 팁이에요. 남들이 한다고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먼저 본인의 평소의 생활 패턴이나 내가 평소 어떤 액세서리를 잘 하는지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치마는 거의 입지 않고 바지만 줄곧 입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지도 심지어 아닌 치마를 20만원, 30만원짜리를 살 수 있을까요? 평소에 잘 입지도 않는데요? 그건 현명한 소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결혼을 앞두고 바지만 입는 내가 30만원, 40만원 혹은 100만원짜리 치마를 산다면 그거는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드리는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 액세서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액세서리를 잘 착용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반지는 평소에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정해진 예산에서 오버되지 않게 귀걸이나 목걸이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귀걸이만 하는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 뭐 반지는 조금 약소하게 굳이 다이아가 들어가지 않아도 커플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지 않고 나의 패턴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서 예물을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물 관련해서는 남자분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무언가는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계를 구입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사실 근무하면서 시계를 꼭 찰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손을 많이 쓰다 보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계를 잘 착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왠지 뭔가를 사줘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시계를 사줬는데 실제 착용 횟수를 보니까 10회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시계 대신에 더 좋은 고가의 뭐 벨트라던가 신발을 잘 신는 편이어서 신발을 선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남들이 다 시계를 하니? 이런 생각에 그냥 저도 시계를 사서 그 시계도 지금 반지와 함께 목걸이와 함께 잘 장롱에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정해진 금액으로 예물을 준비하실 때 남들이 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 예물 하길 참 잘했어. 그때 참 적정한 가격에 우리가 소비를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본인의 주관을 분명히 가지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물 관련 팁 두 번째로 번외인데요. 요즘에는 반지나 목걸이, 뭐 귀걸이 나는 별로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다. 대신에 남자친구가 예비신랑이 명품백을 사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첫 명품백이랑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에 관해서 드릴 팁입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 명품백? 나는 명품백 같은 거 안 봤는데? 라고 기분이 우울해하시거나 나도 명품백을 사달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기의 소비 습관에 맞게 남들이 한다고 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나는 액세서리가 좋으니
액세서리를 받겠어요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액세서리를 잘 안 해요. 나는 큰 금액이 아니어도 가방이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팁을 보고 아 나도 명품백을 사야겠어 이런 생각이 아닌 정말 처음으로 첫 명품백인데 어떤 걸 살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께 드리는 예물 관련된 번외 팁이니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명품백 첫 구매하는 명품백에 관련된 팁을 좀 드릴게요. 이미 결혼 전부터 나는 명품에 관심이 엄청 많고 가방도 많이 있어요 하시는 분에게는 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팁은 저는 정말 명품에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사주겠다고 해서 혹은 다른 예물 말고 가방 하나만 받기로 해서 구매하는데 어떤 구백이 적절한지 어떤 가방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팁은요.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라인을 사라입니다. 저도 결혼할 당시에 첫 명품백은 아니었지만 명품 가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가의 라인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남들이 다 하는 기본적인 것보다는 유니크한 특별한 라인을 하고 싶어 해서 특별한 디자인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 5년 후에 단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2년이 지난 지금 그 브랜드의 기본 라인인 베이직 라인은 아직도 승승장구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제가 골랐던 그 가방은 단종이 되어서 중고 가격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왜 그때 다 하는 기본적인 라인을 고르지 않고 왜 나만 특이한 라인을 골랐을까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조금 상충되는 얘기죠? 아까 액세서리를 고를 때는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지금 드리는 첫 명품이자 혹시 마지막 명품? 아니면 내 인생에 나는 명품백을 잘 들진 않지만 그런데 명품백을 처음으로 사게 됐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남들이 고르는 기본 라인, 기본 베이직한 것을 골라라 라는 상충되는 얘기니까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고를 때 주변 지인에게 어느 게 예뻐 골라줘 라고 보여주신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어느 게 예쁜지 골라주세요 라는 글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뭐 그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해서 투표가 반영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릴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명품을 구입하는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카페들에 보면 이미 명품 가방을 많이 구입해 본 경험자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가끔 가방의 체인은 이런 가죽보다는 이런 체인이 장단점이 있고요. 스킨의 경우에는 이런 스킨은 생활 기스에 강하고 이런 스킨은 뭐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첫 명품을 구입하시는데 혼돈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관련 카페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팁은 꼭 혼수로 명품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다른 걸 줄이고 명품백을 사자고 하실 경우 첫 명품백이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드리는 조심스러운 팁이었습니다. 컨설TV는 다음번에도 꿀팁을 많이 방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